그라지 세일 가보셨나요? 15년 전 미국에 온 지 6개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찾아 나선 길. 라이턴, 랩턴을 연신 외쳐대는 내비의 의지에 길 헤매기를 2시간. 우리가 도착한 곳은 그림 같은 싱글하우스들이 쭉 늘어선 어느 동네의 입구. 그라지 세일을 알리는 낯선 문구는 색색의 풍선을 타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나풀거리고 달 모양이 그려진 이정표를 따라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한적해 보이는 입구와는 달리 차고에는 옹성옹성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라지 세일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서야 조금은 이해가 갔다. 반평생 한국에서 살아온 내게 그라지에 대한 개념이 있을 리가. 현관 옆 차고에는 방금 집에서 가지고 나온 듯한 물건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백인 부부가 왜 그 밥솥을 샀는지는 모를 일이나 상표조차 뜯지 않은 전기밥솥을 오불에 사고 나니 어쩐지 횡재한 느낌. 내친김에 프라이팬까지. 이것도 내게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기에 오케이. 대체 무슨 용기로 남이 쓰던 물건을 들고 좋아라 서 있는지는 모를 일이나 재미 반, 호기심 반으로 그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옆집 그라지에도 많은 물건이 나와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마 보기에도 민망한 여자들의 속옷에서부터 오늘 아침까지도 그 누군가의 포근한 잠자리가 되었던 것 같은 아직도 채 체온이 가시지 않은 이불까지. 아나바다. 여기가 무슨 동남아도 아니고 잘못된 편견이 불러온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은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어디 그뿐인가 우체통 옆 가판대에는 집 앞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를 강권하는 어린아이의 수줍은 미소가 단지 1달러라고 쓰여진 메모를 가리키고 땀에 일그러진 돈을 흔쾌히 내밀며 아이들의 강매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미소를 남기고 사라졌다. 내게는 그저 놀이로만 보이는 아이들의 사연은 무엇일까? 언젠가 TV에서 보았던 그리고 누군가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식상한 이유 때문? 정말? 그러나 막상 현실을 마주하고 보니 발그스레한 얼굴로 이제 막 이슬 거친 더위와 맞서고 있는 아이들이 그리고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의 모습이 너무도 어색한 나는 슬쩍 민망한 미소를 지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는 내친김에 도네이션으로 운영이 되는 구디를 찾았다. 비영리 단체로 기부받은 물건으로만 운영이 되는 구딜은 수익금의 전부를 다시 사회로 환원한다는 정보와 함께 그러나 한국적인 마인드를 채 벗기도 전 남이 입거나 쓰던 물건이 마음에 들리는 없지만은 매장을 돌고 돌아 결국 청바지 하나를 샀다. 단돈 5불에. 이 역시 오늘의 2번째 횡재.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바지를 입어보니 길이가 너무 긴 거다. 그리고 며칠간의 망설임 끝에 살짝 걱정이 되기는 했지만 정말 마음에 꼭 드는 바지였기에 수선을 맡길 수밖에 없었고
내게 청구된 금액은 12불. 이럴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나보다. 그러나 웬만한 퍼블릭 상점을 방불케 하는 구딜은 옷, 신발, 가방, 그릇, 책, 가전제품뿐만이 아니라 가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옷 같은 경우 가격에 따라 색깔별로 분류해 놓은 것이 인상적으로 보였다. 또한 도네이션을 통해 얻은 크레딧은 텍스 보고시 세금 혜택으로도 주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구딜에서 창출된 수익금은 봉사를 위한 기금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교육비로도 쓰이며 또 직접 고용을 하기도 해서 미국 어느 도시를 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활성화되어 있다. 그야말로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공유하게 되면서 때로는 먼 거리 이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가구를 처리하고 싶을 때도 구딜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 직접 가져다 주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미국에 올 때 이사 비용을 염려해 가지고 오지 못한 1년도 안 된 원목의 소파와 식탁이 눈에 아른거린다. 스크래치는 물론 쿠션이 쿨렁거리는 오래된 소파조차도 매장 한켠에 전시되고 낡지만 점검을 마친 전자제품들도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린다. 아나바다. 요즘은 한국도 나눠 쓰는 게 대세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사고 파는 사이트가 생겼다는 것도. 그러고 보니 88세 노령의 우리 엄마는 예전부터 아나바다 운동을 하신 듯 미국에 올 때마다 아슬아슬한 짐 꾸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내게 덥석 하나 가득 자신이 버리기 아까운 옷을 미국에는 사이즈가 없을 거라는 이유로 꾸역꾸역 넣어주신다. 참으로 다양한 삶이 전개되는 나라. 이민의 천국답게 다양한 인종이 살아가는 이곳은 또한 먹거리도 다양해서 서로의 음식을 공유하는데, 아니 문화를 공유하는데 멕시칸 음식인 치폴레, 그 이름도 정감 어린 베트남 국수, 그리고 한자리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싼 음식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중국 뷔페, 그리고 동네마다 한자리 차지한 맥도날, 애틀란타의 명물 닭고기로만 만든다는 치필레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앤아웃,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에브리띵 오케이를 외쳐도 주문이 가능한 한국 사람들이 입맛에도 꼭 맞는 서브웨이 등이 저렴한 한 끼를 대신하며 몇십 년도 더 된 것 같은 물건조차 필요한 사람들과 나눠 쓰고 분리수거함에나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옷들이 깨끗하게 스탁되어 또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그 수익금으로 가난한 사람도 돕고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도 안정적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니. 소비의 왕국이라는 명성답지 않게 자연스레 중고 물품을 찾는 미국 사람들이 의아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지만 편견된 시선 속에 체면을 앞세운 허세가 뼛속 깊이 박힌 나에게는 어쩐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 미국에 와서야 10년을 넘기는 옷도 생겼다. 기록을 세웠다. 체격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빈곤함, 점점 떨어지는 공감 능력과 센스 덕분에 귀국길 친한 친구가 살짝 작아진 옷을 한아름 싸가지고 나왔다. 알록달록 체크 무늬의 셔츠를 즐겨 입는 사람들, 그리고 졸업식장에서도 여지없이 등장하는 도시락 가방, 언제나 휴대가 가능한 의자를
트렁크에 필수품처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알록달록 모든 색깔이 다 모인 듯 화려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이들의 옷차림은 졸업식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언제나 화려한 풍경이 연출된다. 마치 나들이 나온 사람들처럼.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러고 보면 미국은 자본주의 나라답게 형편에 따라 그 선택의 폭도 다양해서 비싼 대가로 좋은 물건을 제공하는 홀푸드도 있지만 서민들이 주로 찾는 월마트, 그리고 1달러의 대명사인 달러트리, 그리고 굿딜 등을 통해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그리고 때로는 남이 쓰던 물건조차 바꿔 쓰고 삐그덕대는 의자의 네 다리조차 다시 고쳐 쓰는 삶을 살고 있었다. 다양한 선택을 눈치 없이 해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좋다. 채 5불이 되지 않는 1갤런짜리 초코우유를 눈으로만 탐하고, 맹고라 불리는 노란 빛깔의 망고와 사과처럼 생긴 애플 망고에 취한 나는 단지 한 개에 10,000원이 넘는 사과를 보고 기함하는 줄 알았다. 웬만한 수박은 20,000원이 넘는다니? 오늘은 코스코에 갈 때마다 도저히 무거워서 사기 힘들었던 699짜리 수박으로 그 헛헛함을 채워보려 한다. 그리고 오늘도 너나 없이 저마다의 취향을 저격한 술병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에야 알았다. 법이 허락한 이색적인 풍경을. 물론 모든 곳은 아니어도 술을 식당으로 가져와서 먹어도 된다는 것을. 덕분에 자리마다 꽉꽉 들어찬 실내는 와인에서부터 맥주, 소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흥에 겨운 듯 잔을 부딪힌다. 화기애애한 풍경. 이보다 경제적이고 편안한 식사가 또 있을까? 15년 전 주말이면 어김없이 집집마다 바베큐 연기가 피어올랐던 애틀랜타. 그러나 비교적 땅 좁고 집도 작은 도심 속 뉴저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삼겹살을 마주하고 김치찌개를 끓이며 비릿한 생선구이로, 된장찌개로 서로의 냄새와 언어를 섞어가며 같은 듯 다르게 그렇게 허락된 법 테두리 안에서 릴렉스한 주말 풍경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이른 초저녁, 그들의 열기와 함께 하늘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었다.